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만큼 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편견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낮 온 국민을 흥겹게 만들어주는 국내 최고령 진행자 송혜 선생님. 88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올해 또 신곡을 발표할 만큼 신인 가수 못지않은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송혜 선생님처럼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생각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부른 유랑청춘. 네, 유랑청춘. 아주 편안하게 부르셨네요. 6월 22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송혜 선생님 88이시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젊은이들 기죽지 않을 건강 자랑하시고 계시고요. 또 인간관계도 참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시대요. 또 드라마에 깜짝 출연해서 빛나는 조연도 하시고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 확실하게 적용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 군대예요. 군대하면 떠오르는 노래 한 곡 그리고 노래 얽힌 사연 문자로 보내주세요. 노래 흔히들 떠오르시는 곡이 있을 텐데 좀 새로운 것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나갑니다. 오늘 새벽 여자 월드컵 16강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과 경기를 펼쳤던 이 나라 어디일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있는데 에펠탑의 나라라고 하면 다시겠죠? 정답 세 글자입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월요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네. 오늘 하와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나오면서 아내가 좀 뭐라고 해서 기분을 좀 업하기 위해서 정말 너는 뭐라고 하지만 나는 열심히 살 거다. 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코칭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의상을 좀 상큼하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죠? 근데 사실은 네. 보통 이제 상담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요. 네. 약간 여성적인 그 디테일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담을 잘하는 거거든요. 세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격이 세심한 분들이 연예인도 많이 하고 상담사도 많이 하고 꼼꼼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들 눈에 신경을 안 쓰고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권영찬 씨 요즘에 보면 제2의 전성기 같아요. 왜요? 제1 전성기가 언제였죠? 제1 전성기가 네. 27살 때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 첫 집을 산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대출을 잡혀갖고 대출을 갖고 있어요. 야 참나. 아니, 사는 게 중요하니까. 참나. 네네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사람들은 계속 살면서 한 번씩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송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요즘에 보면 그분 전성기 같거든요. 예. 저희가요. 네. 개그맨 후배들이 그래요. 항상 송혜 선배님 같아라. 또 연예인들이 이순재 선배님 같아라. 와.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가 8인데도 네.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음.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할 때 네.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쁘셔서 못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며칠이 지나고 영찬아 미안한데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면 내가 작은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꼭 찾아가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송혜 선배님처럼 좀 나이가 정말 오래오래까지 일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은 오늘을 충실히 하고 오늘을 당신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란 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이 최고다. 오늘이 최고인데 왜 옛날에 머무르세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권영찬 씨 요즘에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권영찬 교수와 네.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번이고요. 이 전화로 거시면요. 바로 권영찬 씨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지금 걸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네.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권영찬 선생님. 씨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기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YTN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50대 중반의 애청자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볼 때는 한 40대 초반 정도로 가늠했는데 야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을 잘 못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또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지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등단 후에 20년 넘게 글을 쓰고 있고요. 글을 쓰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전화를 드린 이유는 그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경제적인 취득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요. 그렇죠.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네네네. 그 어떻게를 한번 좀 같이 의논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등단하시고 글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일은 또 어떤 일을 또 관여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는 문제에 고심하다 보니 네네네네. 3년 전에 전공과도 또 하고 있는 일과도 어쩌면 무관한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네네네네. 어떤 계기로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제 그 1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네네네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네. 그곳에 임직원들께서 너무도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게 큰 이유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직접 어떤 자격을 가지고 네. 그 소위 사람들에게 시설이라고 불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어떤 수고를 받았듯이 그분들의 노고를 함께 하고 싶었어요. 네. 물론 거기에는 제가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애환과 보람을 그래서 가제이긴 하지만 생애 마지막 집이라는 타이틀로 글 쓰고 싶다는 욕구도 상당히 컸어요. 네네네. 괜찮네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제가 직접 투입돼서 해보니까 네. 네. 허울만 아름다운 봉사직이지 사실은 시설의 행정가이자 동시에 시설의 잡무를 도맡아서 하는 과중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이었어요. 네네네네네. 견해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제 원래 목적이었던 그 어르신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네네네. 사실은 시설 자체에 일꾼 노릇을 함으로써 제가 보람을 느낄 수는 사실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좀 더 직접적인 봉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네네네네. 아주 늦은 나이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간호조무사요. 네네. 제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간호조무사야말로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네네네.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아드리면 원래 흰 가운 입은 사람만 봐도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네네.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어떤 안정과 위로를 주는 어떤 일인 것 같아서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제 남은 바람이 그래요. 사실은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집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네네네네. 진정한 사회복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집에 이제 외출을 나오시면 네. 이제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말을 하세요. 아, 돌아가고 싶다. 그곳이 집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입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처음 듣고 네. 맞아.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집이라고 느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네네. 이전엔 시설의 어떤 그 착취당한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간호조무사로서 이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네, 권영찬 씨께서 네.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네. 어떤 면에서는 조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일단은 뭐 저보다 선배님이지만서도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일단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15년째 지금 이제 뇌졸중에 걸려서 병문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신 거죠?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긴 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으셨죠.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과거의 얘기를 사실은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때 저도 사실은 억울한 경험으로 또 안 좋은 경험도 해봤고 또 병원에서 사실은 또 6개월 동안 있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지금 글을 쓰시고 또 뭐 생애 마지막 집이란 또 이렇게 글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반면에 우리 애청자분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집으로 생각하는 곳만 있다라면은 사실은 좋은 글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네. 거기 명함을 이제 다 쓰고 싶은 거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도 보면 굉장히 성격도 섬세하시고 또 이제 감수성도 글 쓰신 이상으로 정말 대작가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께서 애청자가 가는 모든 길은 내가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과 공감과 정말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감동적인 글을 갖는 계기, 실천의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왜냐면 제가 우리 배우들한테 그래요. 후배들한테 또 개그맨 후배들한테 너희가 지금 지하철을 타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을 때 스타가 됐을 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어려운 사람의 느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우리 애청자의 장점이 어머니를 15년 동안 보면서 옆에서 또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가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라는 또 반감을 또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간호복지사가 또 꿈을 꾸셨으니까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지만서 내가 그 원장과 반대로 내가 또 다른 집 같은 곳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도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간호조무사 공부하시라고 애쓰실 텐데 힘내시고요. 또 어머니도 잘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저 좀 따라하세요. 네. 나는 멋진 간호조무사가 될 거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는 멋진 간호조무사가 될 거다. 그리고 10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작가가 될 거다. 그리고 10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작가가 될 것이다. 사실은 1년 하려고 했는데요. 1년 지나서 조금 또 안 되면 또 상처받을까 10년으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사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네. 네, 삶에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또 응원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인생 작전 타임에 사연 주시면 이렇게 권영찬 씨가 그럼요. 길을 팍팍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예전에 억울한 일로 37일 동안 이거 정말 힘든데 구치소에 있으면서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세상이 험난하고 왜 나를 공격할까 근데 사실은 그 37일 동안의 일기가 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스타 강사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구나. 네. 응원에 내가 도구로 삼아야겠구나. 그런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경험이.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뭐 원장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욕해라가 아니라 아 내가 저 반대로 하면은 나도 스타 원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사는 게 뭐라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도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쇠제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권영찬 씨와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고층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영찬 씨 나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 컴퓨터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네네네.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웬만한 건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알고 이렇게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아들이 이제 컴퓨터를 배워요. 근데 그 컴퓨터 용어나 그리고 자격증 반 그 이름들을 들어보면 진짜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려서 생소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컴퓨터를 다시 배워서 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배워서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네. 전화드렸어요. 일단은 우리 애청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가 몇 살이세요? 11살이요. 11살.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네. 컴퓨터 강사 쪽을 하면 잘할 것 같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을까요? 컴퓨터 학원 강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네, 많이 변해서 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살짝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컴퓨터 학원 강사를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한 지는 10년이 지났고요. 네, 10년이 지났고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경력은 한 5년? 5년. 5년이면 많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개그맨 선후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서도 사실은 기업에서는 개그맨 출신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와서 웃기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에서 강사를 쓰는 거는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해갖고 동기 강화를 해서 매출 증대에 좀 도움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업에서는 권영찬을 자꾸 찾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교양 개그맨을 오래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그맨을 했다는 건 말을 잘해요. 100명, 몇백 명을 놓고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애청자분은 컴퓨터를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블로그와 SNS는 자유자재로 다뤄야지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도로 50% 먼저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신 말 좀 해주세요. 끊을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5년 하신 장점은요. 지금 웬만한 블로그나 컴퓨터는 뭐 검색하거나 다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할 줄 알죠. 그거를 그만두시면 일단은 경력이 완전히 단절되는 건데요. 그거를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은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혹시 관심 가는 분야 있으세요? 관심 가는 분야요? 뭐 육아다 아니면은 음식이다 요즘 뭐다라고 있잖아요. 요즘 다른 건 없고 인형극에 관심이 많아서 네. 네. 왜 인형극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인형극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런 쪽으로 잘 어울린다고 해서 네. 동아리 활동을 인형극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신 지 얼마 됐어요?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1년? 그러면은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이팅 하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잘하는 목소리로? 자, 도전! 자, 시작! 좀 쑥스러운데. 따라하세요. 저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이팅이에요.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청취자분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앞에서 리드하는 권혜찬 씨 목소리가 제가 마귀 할멈 같은 목소리가 나는데 근데 앞으로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형극에 대한 모든 블로그나 모든 정보를 모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본인의 이름 밝힐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세요. 애청자의 인형극 세상이라는 블로그를 만드시고 그거를 포탈처럼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생일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동호회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원하죠? 그러면 그걸 갖고 동호회 활동을 소개하시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아니면 지금 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먼저 인형극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지만서도 재능 기부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차비만 받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차비에서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저는 또 우리 애청자분의 또 다른 컴퓨터를 활용한 전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어떠세요? 뭐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50% 가지신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마케팅을 하든 강연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못 다루면은 일단은 반열에 들 수가 없는데 나중에 또 우리 40, 50, 60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40, 60 세들이 할 수 있는 컴퓨터 교실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용어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네네네. 맞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나가서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냐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컴퓨터 용어는 솔직히 난 잘 몰라. 근데 5060 세대들도 이것도 모를 것 같아. 여러분들 모르실 줄 아는데 그런 거를 일기처럼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면서 그럼 이제 하실 게 있어요. 인형극 블로그를 하나씩 올리고요. 또 컴퓨터에 대한 40, 50, 60 세대를 위한 블로그에서 가까운 구청으로 먼저 가세요. 구청에서는요. 한 이렇게 애청자분 같이 전문가를 없어서 못 찾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게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재능 기부로 가시다가 이제 직접 정말 지도교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용기를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2002년부터 재능 기부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했는데 스타 강사가 된 지 정말 빠른 시간에 됐거든요. 먼저
경력부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랑 주위에 가서 실천하고 봉사하잖아요. 네. 너무 저 사람 그럼요. 좋아.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권현찬 교수께서는 블로그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뭐 페북이나 SNS 다양하게 요즘에 많아요. 카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죠. 네. 뭐 카스 카톡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근데 다 얘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다 얘기하는 건 도전해 보세요. 예. 네네네. S를 통해서 네.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581님 권 선생님 말씀에 희망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많은 네. 스타 강사분들이 그래요. 처음에 뭐 연예인 출신 오면 다 깨져요. 간영 나가면은. 예. 근데 초심으로 들어가서 재능 기부 강연부터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름이 나면은 네. 10만 원, 훨씬 30만 원, 50만 원, 100, 결국엔 나중에 몇백만 원까지 강연도 그리고 들어오거든요. 좋은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돈을 그렇죠. 처음부터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 제가 그래요. 100번 하면은 스타 강사 될 수가 있고 예. 100번 하면 그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100번, 1000번, 10,000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인연극 동아리에서 네. 최고의 또 동아리 또 연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오늘 정답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새벽까지 여자 월드컵 16강전 있었잖아요. 아유, 많이 보셨나 보다. 예. 우리 네. 태극전사들 열심히 뛰어줬는데 안타깝게 패했지만 그래도 8564님 프랑스 그래도 희망을 봤던 경기였어요. 7730님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진행자님 목소리 예뻐요. 사랑합니다. 얼굴은 더 예뻐요. 4890님 박치기 축구의 나라 프랑스 하셨네요.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항균 세제 포세로 그리고 책 헤이데이 잡지 구독권까지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사연이 있어서 한 네. 가지 더 만나볼게요. 화성시 동탄동에 사시는 최민성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의 가장입니다. 지금은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민 얘기를 꺼내더군요. 친정 식구들이 있는 캐나다에 가서 자영업을 해보면 어떠냐고요. 저는 이민을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취업하는 게 그리고 자영업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의 뜻을 따라 이민을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뜻대로 한국에 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민을 가고 싶지 않지만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그래도 자신이 안 섭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거에서 양쪽에 뭘 선택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거나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인이 한국에 남았을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랑 또 반대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을 때 좋은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대신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민 가신 분이 많은데 네. 국내는요 인간관계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뭐 네, 누구 아빠 술 한잔 했는데 이민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가 아니라요. 그렇죠. 가족의 문화로 바뀌셔야 됩니다. 아내랑 즐기고 또 아이들이랑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문화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대신 부정적인 것보다도 내가 캐나다 이민 가서 자영업을 할 때 뭐가 좋을까? 한국에서 자영업을 할 때 뭐가 좋을지를 생각하고 좋은 것 중에서 이왕이면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실 해외에 나가서 창업한다는 게 네. 대단한 도전이잖아요. 네. 예. 어떤 게 더 좋을지 대신 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왜 쉽냐면은 사실은 한국 사람의 칭찬이기도 하면서도 일벌레라는 게 있는데 네. 그만큼 여유가 없이 산다는 건데 네. 캐나다 가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 일 몇 시간 안 해요. 대신 해외에서 창업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뭐 할 것처럼 열심히 했다라고 하죠. 저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안 하는데 행복할 것처럼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에 뭐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시는 분들은 네. 이민을 가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면요. 혹시나 들으시면은 이 네. 방송 끝나고 아내분이랑 진지하게 10분 정도 얘기하실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최민성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만나보겠습니다. 6760님이에요. 네. 남편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온 뒤 젤라또 가게를 창업할 예정인데요.
주셨네요. 사실 아이스크림집은 계절별 편차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남편은 그냥 젤라또 전문점으로 가자는 의견이고요. 저는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신메뉴를 개발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떤 편이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좋은 의견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스크림은 겨울이라고 해서 안 사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 플러스 빵과 함께 팔거나 커피와 함께 팔면은 매출이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시면요.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 포탈에 권영차 치면 제 메일 주소가 오니까 보내세요. 제가 왜냐면은 무료로 모델 드릴게요. 한류 스타는 아니지만도 저 나름대로 몇 개월 갖고 왔는데 제가 왜냐면 강연 가서요. 실제적으로 네. 원하시는 분한테는 해드립니다 했는데 다들 에이 거짓말일 거야. 네. 강연이니까 저럴 거야 했는데 실제로 메일 보내주신 분 제가 그 사진 안고 제가 직접 모델도 공짜로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묻지만 말고 혹시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곳이랑 다른 메뉴를 같이 하는 데를 발로 찾아다니시고 네. 직접 남편과 품평회 하시고 네. 상의하세요. 예. 상의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권영찬 씨가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들어서요. 예. 남편분 손잡고요. 돌아다녀 보세요. 신혼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창업의 기본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은 좀 에너지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창업할 때 너무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남한테도 권유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즐겁지 않은데 돈 벌려고 창업한다? 글쎄요. 그 티가 나죠. 그럼요. 확 티가 나죠. 네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새로운 걸 개발해서 막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 좀 속된 말로 미쳐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네네. 5개월 후에 1년 후에 가보잖아요. 그 집이 그냥 허세만 부리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네. 말과 함께 행동, 언행일치가 되는 분들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이 내뱉으면은 행동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생 작전 타임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 좀 풀어 넣어주시고 가시죠. 아쉽지만서도요. 당신의 전성기 언제라고요?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이고 바로 내일 현재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하십시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잘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뭐 슬펐죠 뭐. 그때만 해도 뭐 먹고 살기 밥 좀 그러니까 군대 가면 좀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지. 그 저 뭐라 그럴까 그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 군대 갈 때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고속도로 타고 들어갔지. 대전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유를 찾으려고 그 바깥에서 혼자 국밥 사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잡지 하나 사고 담배 사고 그래갖고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 보는 데서 줄 서서 가는데 가족들이 보는 데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놔뒀다가 그 가족들이 안 보이는 커브길을 딱 돌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오리걸음 뭐 앉아 일어서 그냥 10분 만에 군기 완전히 들었어. 미안했기 때문이야.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군대고요.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민우 씨 직접 만났는데 너무 예전이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입대하던 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이 평생 꾸는 악몽은 출산의 고통을 다시 느끼는 꿈이고요. 남자들이 평생 꾸는 악몽은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내 손에 꽂힌 그대 사진 위로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며 큰 그림
말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여름 운전엔 에어컨이 필수죠. 더울 땐 더워서, 비 올 땐 습기 제거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요. 세균 번식이 쉬운 에어컨도 관리가 무척 필요합니다. 에어컨 필터는요, 6개월이나 1만 킬로미터 주행 시에 교체를 해줘야 하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2, 3분 전부터는요, 에어컨을 꺼서 에어컨 내부의 그 수증기를 증발시켜주는 것도 세균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도착 2, 3분 전에 에어컨 끄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프랑스였고요. 오늘 전성기 주쿠 박스는요. 3954님께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군생활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이 저한테는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년 지기 한 명을 얻었거든요. 그것도 부산 사나이 말입니다. 최근 대마도 다녀오는 길에 저를 부산항에서 맞아주고 진한 소주 한 잔도 대접을 받았는데요. 좋은 친구를 뒀다는 그 뿌듯함이 아직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서 신청곡 부산갈매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문성재의 부산갈매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